자기야,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응,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없는 집. 적당히 어두운 조명. 둘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분위기. 남자친구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기 직전 숨결이 스치며 열기가 높아졌다. 그의 손끝이 허리선 위를 천천히 후두며 나를 붙들었다. 숨결이 너무 가까워져 어디까지가 그의 온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손목을 잡는 힘이 미묘하게 깊어졌고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그의 몸이 다가오며 벽과 그의 사이에 갇힌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눈을 마주친 채 멈춰버린 거리. 조금만 움직였어도 닿을 듯한 아슬아슬한 간격. 그때였다. 집 안이 조용했던 탓일까? 계단 아래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철컥. 나는 남자친구의 품 안에서 움찔했다. 그는 부모님은 오늘 안 들어오신다고 자신있게 말했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었던 건데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낯선 울림의 낮은 구두 소리. 남자친구의 발걸음보다 훨씬 무겁고 묵직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공기의 울림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다.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춰버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자친구에게서 몸을 때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명 아래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내가 대학 시절 사랑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사람. 그리고 다음날 이건 실수였다며 나를 밀어내고 사라졌던 남자. 내 첫 파트너이자 내가 가장 오래 짝사랑했던 사람. 그는 내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다. 남자친구의 손이 내 허리 위에 놓여있는 곳. 지금 막 떨어지려던 입술의 거리. 그리고 내 떨리는 손끝까지. 그 눈빛은 충격보다 더 깊고 더 위험했다. 마치 왜 내가 여기 있지? 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라고 묻는 듯한 눈빛. 나는 숨이 멎어버렸다. 그의 얼굴, 그의 숨결, 그의 그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그는 내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그 한마디에 과거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도망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시 그의 손에 휘말리게 되어 있었다. 문이 닫힌 뒤의 공기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로 변해 있었다. 조명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서 나는 마치 누군가의 시선에 온몸이 드러난 것처럼 숨조차 가다듬기 어려웠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가까워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는데도 바닥을 스치는 기척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뒤에는 벽이 있었다. 차가울 줄 알았던 벽 표면마저 지금은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크게 가슴에서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 등 뒤의 벽과 앞에서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아무도 없던 집의 고요함이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부끄럽고 잔인하게 들렸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내 숨소리 하나조차 피할 길이 없었다. 그가 가까워지는 만큼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올랐다. 근처에 있는 가구나 벽면보다 그의 몸에서 나는 기척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시험하듯 한 걸음씩 간격을 좁혀왔다.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 흐름이 섞이는 소리가 귀에 직접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숨이 내 뺨 가까이에서 흘러가는 감각이 닿지도 않았는데 강렬하게 전해졌다. 나는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도망치고 싶지 않은 건지 도망칠 수 없어서 멈춰 있는 건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그와 나 사이 거리는 말 그대로 한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도 아니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도 몸의 그림자가 서로의 윤곽에 스칠 것 같았다. 숨결이 부딪히는 지점까지 가까워지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감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그와 마주 서 있었을 때도 바로 이런 온도였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 피부가 먼저 반응하던 그 느낌, 마치 내 몸이 그를 기억하는 듯한 묘한 떨림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더 벽에 붙였다. 하지만 그만큼 그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내 코앞까지 느껴지는 그의 숨결에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부끄러울 정도로 들리는 내 호흡이 방 안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나의 얼굴과 목선 그리고 떨리는 가슴 줄기까지 한 번씩 천천히 스치듯 내려갔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깊게 흔들렸다. 나는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는 순간 어떤 선이 무너져 버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보다 더 위험한 건 그 고요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류였다. 마치 여기까지 와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라고 묻는 듯한 기류. 내 숨이 곧 터져버릴 것 같았다. 가까워지는 그의 열기와 내가 숨기려 했던 과거의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의 몸이 너무 가까워 내 그림자가 그의 몸에 포개졌다. 그 순간 피부 아래에서 작은 전율이 번졌다. 도망칠 수도 없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없는 상태. 그저 그와 나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거리만이 나의 마지막 방어선처럼 버티고 있었다. 숨결이 맞닿을 듯 아주 위험한 온도까지 올라온 공기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자리에 갇혀 있었다. 도망치지 않는 나를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방 안의 온도는 조금 전보다 더 높아져 있었다.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에서 흐르는 공기는 더 천천히, 더 무겁게 움직였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던 적은 오랜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몇 년 전 마지막으로
그와 마주섰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써 묻어두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다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 대신 시선으로, 숨결로,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듯했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미세한 소리마저 내 귓가 가까이에서 울렸다. 마치 내 호흡과 그의 호흡이 같은 리듬으로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숨을 더 얕게 쉬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작은 떨림조차 그에게 들켰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자 공기가 좁아지며 그의 체온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이지만 내 몸은 그를 그때의 남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속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 내 뺨, 내 목선, 그리고 다시 내 눈으로 돌아왔다.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흔들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의 주변에서 뿜어지는 열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험했다. 가까워질수록 내 몸이 더 긴장하며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등 뒤에 닿은 벽은 처음엔 차갑다고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의 열기를 받아 따뜻하게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약간 돌렸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실패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그의 존재가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던 순간에도 지금과 똑같은 감정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기분인지 느껴지는 이상한 순간, 그와 나 사이에는 늘 이런 묘한 기류가 있었다. 그게 너무 위험해서 나는 그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쉴 때 그 따뜻한 공기가 내 쇄골 근처까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 귀 안쪽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공유해버리고 있었다. 내 가슴 속에서 어디까지가 지금의 나이고 어디까지가 과거의 나인지 구분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눈을 다시 바라봤다. 그 순간 하루처럼 길고도 짧았던 그날 밤의 온도가 하나씩 떠올랐다. 피부 아래를 지나가던 그의 체온, 그 뜨겁고도 조용한 감정들. 나는 숨을 내쉬며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했지만 등 뒤의 벽이 나를 가로막아 어느 방향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까지 천천히 내려왔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기 직전의 온도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크게 뛰어올랐다. 그와 나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거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의 이 떨림이 남자친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도 그와 이렇게 다시 마주하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도망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도 아닌 남자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남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가자 집 안의 공기는 놀랄 만큼 조용해졌다. 평소엔 편안하기만 했던 정적이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나를 죄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순간 그의 존재감만이 방 안에 남았다. 그리고 그 기척이 천천히 깊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하지만 그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살짝 흔들리며 내 온몸이 그 방향을 따라가듯 반응했다.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의 존재는 너무 가까웠다. 마치 내 주변 공간을 그의 그림자와 체온이 감싸는 것 같았다. 예전엔 이 감각을 두려워하면서도 참을 수 없이 원했다. 그 모든 모순된 감정이 지금 다시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차를 꺼내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내 의지와 다르게 느리게 움직였다. 등에서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주방에 도착해 컵을 꺼내려 손을 든 순간 내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작은 힘만 주면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 등 뒤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의 특유의 미세한 울림이 척추 끝까지 전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가 있었다. 바로 뒤에 내 머리카락 사이로 공기가 살짝 밀려들며 목덜미 가까이까지 그의 온기가 닿는 듯 스며들었다. 닿지 않았는데 이미 닿은 것처럼 온도 변화가 느껴졌다. 나는 컵을 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얼어붙었다. 움직이면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고 있자니 숨조차 가빠왔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지 말지 모를 정도로 가까웠다. 그의 기척이 나의 등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숨을 들이키는 순간 한층 더 짙어진 그의 향기가 너무 생생하게 들이와 닿았다. 내 몸은 그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남자의 온기. 교실의 어둑한 조명 아래서 마주했던 그 밤의 공기. 내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작은 전율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 전율은 그가 조금 더 가까워질 때마다 더 짙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려 했지만 움직일 공간이 너무 좁았다. 주방의 벽과 상판 사이에서 내 몸은 자연스럽게 그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내 목선 근처를 스치듯 지나갔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보다 더 뜨거웠다. 내 손이 움찔하며 컵을 놓칠 뻔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의 기척이 뒤쪽에서 날 붙잡고 있는 듯 떨림으로만 끝났다.
내 허리 옆선을 따라 공기의 흐름이 살짝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내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동안 긴 잠처럼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내 몸은 그를 알고 있었다. 그의 숨, 그의 거리, 그의 온도까지도 모두 기억해내고 있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돌아본다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이 분위기가 무너져 버릴까 두려웠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다. 말이 없어도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어떤 떨림을 억누르려고 애쓰는지.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척이 내 뒤를 감싸는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 모순된 감정이 더 깊고 위험한 전율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보이기도 완전히 마주보기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이 침묵과 열기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했던 건 그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의 감정에 다시 잠식되고 있다는 걸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날 나는 충격보다도 이상한 공허함에 빠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야 문서로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남자, 내 남편은 이미 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조용히 체감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떠난 자리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시아버지.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건네려 했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고 그때 또다시 그의 기척이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복도 끝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조차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내 감정은 그의 존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이 조명 아래 길게 드리워져 마치 나에게 기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그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선은 어느새 다시 그에게 가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내가 겪은 혼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말하지 않아도 탓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내 모든 감정이 읽혀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그러나 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공기 한 조각까지 그의 온도를 닮아 있었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지만 오히려 그 멈춤이 더 위험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법이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좁게 들이켰다. 숨결조차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발끝을 옮긴 것도 아니고 팔을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진 정도. 그 정도만으로도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몇 년 전 내가 그를 처음 좋아했을 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흔들었고 나는 말없이 무너졌다. 둘은 아무 대사도 하지 않았는데 감정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결국 소파 팔걸이를 잡았다. 잡지 않으면 손끝이 떨리는 게 보일까봐. 그는 아직도 멀리 서 있었다. 하지만 거리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선을 넘기 직전의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방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지금의 위험한 공기를 더 짙게 만들었다. 남편이 있는 집, 남편이 있는 공간,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집 안에서 내 감정은 시아버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시선 하나, 숨결 하나, 침묵 하나로도 그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주 느리게 내가 도망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속도로 거실과 복도 사이에 놓인 그림자가 뒤섞이고 그의 발소리가 마치 내 심장 아래를 밟고 지나가는 듯 했다. 나는 피하지도 완전히 마주보지도 못했다. 그저 점점 좁아지는 이 공기 속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했던 건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는 이 금단의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집 안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목욕을 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지친 사람처럼 금방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나와 그리고 그 남자뿐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거실을 정리했다. 크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컵 하나, 티슈 하나까지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시아버지. 그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조명을 일부러 밝히지도 끄지도 않은 어둑한 거실에서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 그의 가만히 있는 모습 하나로 이 공간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정리하려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떨림이 보일까봐 손가락을 더 세게 말아쥐었다. 그러나 떨림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조용한 방, 남편이 있는 안방, 그리고 거실에 남은 우리 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등을 돌려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시선을 감출 수 없었다. 등 전체가 그의 기척으로 감싸이는 느낌이었다. 조리대 위에 손을 올려두고 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들리는 그 작은 움직임조차 그에게 들킬 것 같아 숨을 더 얕게 고르려 했었다. 그러나 조용해지긴커녕 내 심장 박동만 더 크게 느껴졌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위험했다. 숨결만으로도 긴장이 흐르고
공기만으로도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주방에서 고개를 아주 약하게 돌렸을 때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어 있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하나만으로 거리감이 더 좁아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정면을 향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무언가의 기류가 살짝 움직였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보인 것도 아닌데 그가 다가왔다는 걸 감각으로 알 수 있었다. 등과 허리 사이로 조금 더 짙어진 온기가 스며들었다. 닿지 않았지만 그의 체온이 어디쯤까지 와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리대 모서리를 꽉 잡았다. 잡지 않으면 떨림이 더 크게 드러날 것 같아서 숨을 들이마신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뜨거웠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그와 나만의 온도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몇 년 전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순간도 바로 이런 공기였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감정도 숨겨지지 않는 순간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 조금의 거리, 조금의 침묵, 조금의 숨결이 우리 사이 텐션을 더 짙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저 한순간만이라도 이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더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그의 숨결이었다. 그날 밤 내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그때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와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어쩌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결국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몸을 돌렸다. 다시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이 감정은 내가 혼자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 그도 같은 순간,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못하는 감정. 그 선 위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날 이후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똑같은 가구, 똑같은 조명, 똑같은 일상인데 어딘가 미세하게 뒤틀린 공기가 있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누구의 감정을 몰래 숨기고 있는 느낌? 처음에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다. 배신당한 아내의 흔들림, 분노, 허무함 같은 것들이 집 안 구석구석에 번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위태로운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도 남편도 아니었다. 그 남자였다. 시아버지.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 말수가 적어서 속을 읽기 힘든 사람. 그 침묵이 요즘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예전처럼 무표정했지만 예전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그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 잦아질수록 집 안은 두 사람이 아닌 둘 사이의 공기로만 채워져 갔다. 나는 그 공기가 무서웠다.
그리고 동시에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떤 밤이었다. 남편은 연락도 없이 늦었고 나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 집 안을 빙 돌며 의미 없는 동작만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복도 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불이 꺼진 복도, 거기 서 있는 그 남자. 그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 닿는 순간 내 움직임이 멈췄다. 도망쳐야 하는데 다리가 바닥에 닷처럼 박혀버렸다. 그저 날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동정도 관심도 아닌 내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묵직한 무언가. 그날 이후 나는 문득문득 느꼈다. 그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걸. 어느 밤 남편이 또 연락 없이 사라진 날, 나는 혼자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바깥은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누군가의 숨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아니, 숨이 두 개였다. 내 숨, 그리고 등 뒤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숨.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가까이 있었다. 손에 닿지 않을 만큼은 떨어져 있는데 감정은 이미 내 호흡선 안쪽으로 파고들어 오는 거리. 나는 창문에 손바닥을 댔고 차가운 유리를 통해 감정을 식히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남편의 외도는 분노도 슬픔도 남기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오래 지쳐서 그런 걸 느낄 힘도 남지 않은 듯 했다. 그런데 그 남자, 그를 생각하면 마음의 깊은 곳이 아주 작게, 아주 은밀하게 떨렸다. 두려움 같은데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건 안다. 절대로 느껴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가 가까이 있으면 내 숨이 갈라지고 심장이 낯선 리듬으로 뛰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게 아니었다. 정말 나를 무너뜨린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였다. 등 뒤에서 느껴졌던 그 깊고 조용한 숨. 그 숨이 내 마음의 균열로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 그날부터 내 감정은 그 남자를 중심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고 이 집의 공기는 더 무겁고 불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오늘만큼은 내 감정을 붙잡아 두겠다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붙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이유 없이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가슴 안쪽은 따뜻한지 차가운지조차 모르겠는 애매한 감각. 이 집은 늘 조용했다. 그런데 오늘은 조용하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감정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부엌 조명만 켜두고 식탁 끝에 앉아 멍하니 물컵을 만졌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런데 손등 아래쪽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열기가 느껴졌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감정 위를 지나가는 느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빛과 어둠의 경계. 그 자리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시아버지. 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크게 울렸다. 내 감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그걸 막지도 않는 기묘한 분위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먼저 굳었다. 감정을 숨기려고 할수록 숨이 더 짧아졌다. 이 감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나도 알고 그도 알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이상한 전류 같은 떨림이 나를 붙잡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걸었다.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닌 어딘가 일정한 거리만 유지한 채 그 거리, 그 침묵,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감정을 너무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나는 견디지 못해 창문 쪽으로 몸을 틀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면 이 감정이 조금은 꺼질 것 같았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건 도망가려는 나 자신이 아니라 등 뒤에서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였다. 그 순간 나는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감정의 방향은 이미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그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 없는 움직임, 조용한 호흡,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감조차 내 마음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남편의 외도는 분노도 슬픔도 나에게 남기지 않았다. 그저 감정을 비워버렸을 뿐이다. 그 빈자리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가 채우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감정의 기울기가 남편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음을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단순한 흔들림도 아니었다. 이 감정은 위험하고 금지되어 있고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이미 돌릴 수 없게 된 무언가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짧은 숨에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떨렸다. 그는 오늘도 나를 붙잡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바라봄 하나가 내 안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가 가까이 온 것도 아닌데 내 가슴이 뜨겁게 아팠다. 나를 흔드는 건 그의 손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인정했고 그 순간이 돌아갈 수 없는 선이 되었다. 그렇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가 숨긴 흔적들은 내가 찾기도 전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듯 집 안 곳곳에 남겨져 있었다. 어쩌면 남편은 들키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이미 마음이 떠난 걸 그도 느끼고 있었던 걸까? 남편의 외도는 이 집의 균열을 보여주는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진짜 균열은 내 감정이 움직인 바로 그 순간부터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나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날, 그는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에 지쳐버린 듯 나를 스쳐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복도 끝, 그에게 대조되는 조용한 실루엣이 있었다. 시아버지.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그동안의 침묵과는 달랐다. 오래 숨겨두고 있었던 감정이 틈을 비집고 나온 듯한 아주 희미한 흔들림.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남편에게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누군가 나를 본다는 감각.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던 내 감정이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그 남자 앞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 식탁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나, 세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다. 하지만 침묵 하나하나가 진실을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선을 피해 숟가락만 굴렸다. 그의 손끝이 굳어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여기 없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반대로 한 번도 나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떼지 않았다. 대놓고 보는 것도 아니었고 피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내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차분한 깊이가 있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심장은 조용히 흔들렸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을 품은 사람도,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 나였다. 식탁 위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어색한 기척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나와 그 남자만 남았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단호한 것도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결심이 굳은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식탁에 놓인 내 컵을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건드렸다. 그 작은 진동이 식탁에 고스란히 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진동이 내 가슴에도 똑같이 울렸다. 그 한순간에 나는 이해했다. 이 집에서 내가 서야 했던 자리는 애초에 남편 옆이 아니었다는 걸. 결혼이라는 틀, 아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역할은 오래전에 이미 의미를 잃었고, 내가 진짜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끌렸던 감정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그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질서는 오늘로 완전히 뒤집힌다. 남편이 만든 균열은 결국 그 자신을 밀어냈고 그 빈 공간에 아주 천천히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던 걸까? 이 집의 앞자리는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의 것이었고, 그 남자의 옆자리는 아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감정은 너무 깊이 흘러버렸으니까.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에 가까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의 마지막 자리는 누구의 것이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